지난해 8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외압의 배경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나요? 장관님,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고 다음 달 2일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함께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은 안 하셨을 때는 야당 범야권의 정치 공세는 더 강해질 거고 여야 협치는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민심이 이반하겠죠. 엄청. 수용했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사실은 파장이 만만치가 않죠. 왜 결국에는 특검법은 뭐 당시 장관이어도 이종석 장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실을 조준하는 특검법이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은 108석. 거부권 무력화를 간신히 막을 수 있는 의석입니다. 만약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도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만 보면 161대 90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전체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4년 전 총선보다 오히려 3%포인트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 정치는 복원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들과 관련된 문제 거의 하나도 논의를 못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거의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난 2년은 말 그대로 박빙의 대선에서 여야 갈등이 너무 첨예하고 그다음에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말 대결만 있었던 그런 국회였다고 하면 이제는 22대 국회도 만약에 그렇게 운영된다? 또 4년이 그렇게 흘러간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